자,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일단 개장 직후에는 종목들 흐름 좀 지켜볼게요. 어제 대표님이 추천하신 이후에 목표가 달성을 하고 시간 내에서까지 강세를 좀 보였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꽤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다시 목표가를 좀 달성해주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리아 FT도 결국 신고가를 경신했네요. 얼마 전에 무료 추천주였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차트를 봐보면은 돌파를 못 해주던 이런 자리가 분명히 있잖아요. 꼬리 달고 내려오고 꼬리 달고 내려오고. 근데 그런 자리를 돌파해주면서 연속적인 거래량이 들어오고 대세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 주린이 분들은 이런 거 한번 공부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방금 MSCI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MSCI 지수라는 거는 특정 종목들을 편입해둔 하나의 S&P 500, 다우와 같은 하나의 지수인데 모건 스탠리가 만든 지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미국에 있는 운용사나 투자 운용사, 펀드 그런 곳들이 대부분 MSCI 지수를 많이 봐요. 95% 비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90% 이상이 MSCI 지수를 보고 무언가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근데 일정이 어떻게 돼 있냐? 다음 주에 한국 MSCI 지수에 어떤 종목이 편입되고 어떤 종목이 편출될 걸지가 정해집니다. 편입되면 뭐가 좋냐? 기본적으로 자금이 들어와요. 추정되는 자금이 무조건 들어옵니다. 100%로 들어와요. 100%로.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가 되고 2월 말에 아마 편입이 될 거예요. 편입이 되면서 발표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MSCI 매매법이라고 해가지고 2월 말에 편입이 될 거예요. 다음 주에 종목이 발표가 될 거고 이제 에코프로 머티랑 한진칼 종목이 편입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크고 편출 종목은 뭐가 있었지? 펄어비스가 아마 편출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편입 전날에 매수를 해서 편입된 날에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이 70%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르지 못해서 매도를 못했어. 그러면은 편입 전날에 매수를 해서 일주일을 가지고 있으면 한 90% 가까이 확률이 올라간다고 해요. 익절할 수 있는 확률이. 그 폭이 물론 크지는 않은데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MSCI 패시브 자금이 무조건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자금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에코프로 머티든 한진칼이든 한번 공부해보실 분들은 공부해보셔도 좋겠다. 지금 MSCI 한국 지수에 대략 100개 종목이 편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금으로 치면 대략 80조 원 정도가 유입이 되어 있어요. 작은 규모가 절대 아니죠. 삼성전자, LG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해서 사실 큰 종목들은 MSCI 지수에 대부분 포함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자, 제가 지금 이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거에 대해서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패시브 자금은 말 그대로 그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에요. 이 지수에 무언가가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금,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자금인 거죠. 그래서 이 지수만큼의 수익률을 기대를 하는 거지 무언가가 주가를 공격적으로 끌어올리고 하지는 못한다. 반대로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거는 액티브 자금인 건데 지수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자금, 무언가가 따라오는 자금이 아니라 내 판단으로 내가 들어오는 자금을 액티브 자금이라고 해요. 근데 물론 편입이 된다고 무조건 액티브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 기대를 해볼 수가 있냐? 결국은 세계적으로 MSCI 한국 지수를 보는데 이런 종목이 편입이 됐으면 그 종목에 대해서 알게 되는 사람도 많아질 거고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도 분명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액티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거겠죠. 시장에 관심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겠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MSCI 지수에 좀 기대하는 것들은 있어요. 100%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감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시장의 관심도가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다음 주에 종목이 발표가 된다. 현재로서는 에코프로 머티랑 한진칼 두 종목이 유력하다라고 증권가들이 뽑고 있는데 한진칼은 외국인이 사모으기밖에 안 하고 이게 지금 한진칼 수급 동향이거든요. 이런 자금들이 물론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미리 움직이는 기대 매물들이 유입이 된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중장기 투자를 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이
어떤 게 있으세요? 여러분들 말씀이 되게 다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현재님 말씀대로 성장성은 좋아 보이는데 그를 버티지 못한다면은, 회사가 부채 비율이 너무나 높다면은 리스크도 굉장히 큰 걸 거니까. 영업이익률 상승하는지 저런 것도 마찬가지죠. 매출 대비해가지고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마진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지, 즉 고부가 가치 제품을 더욱더 팔 수 있는지, 이런 거겠죠. 지금 반도체가 그런 국면에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AI와 국면이 되면서 뭐 HBM도 그렇고 AI용 반도체에 대해서는 사실 가격 단가가 굉장히 비싼데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게 확인이 돼야 된다. 저는 중장기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분명히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당연히 성장성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안정성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뭐 기술적인 부분도 신경을 쓸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관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해당 업종에 대해서 진입 장벽이 얼마나 높은가, 그리고 이 기업은 그 업종에서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가, 저는 이것도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성장성이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돈만 있으면 모두가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거는 저는 메리트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배터리가 더욱 주목을 받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러한 와중에 시장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냐? 이거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1등 기업은 선호하지 않아요. 왜? 시장 점유율과 관련해서 부담은 굉장히 큰데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자리는 없거든. 저는 2등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그 업종의 사이클은 1등 기업의 내용들을 가지고 많이 판단이 될 거예요. 1등과 2등의 격차가 크면 더욱더 그럴 거고, 그렇기에 1등 기업은 부담감이 사실 주식시장에서 없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런 와중에 얻어가는 거는 모멘텀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하지만 2등 기업은 올라갈 자리가 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우리 은표님 말씀처럼 전문성, 핵심 기술이 있으면 더욱더 투자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우리 주린이 분들이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해볼게요. 그래서 기초부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금요일, 월요일 휴장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개장될 거예요. 명절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